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프리비전스 김도훈입니다. 오늘은 음향 공부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음향 공부를 할 수 있는 소소한 음향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지난 영상을 보시고선 이 영상으로 이어오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그 전에 하고 있던 이야기는 오디오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던 이 영상 그리고 이 링크도 함께 공개를 할 테니 여러분들 그 영상을 먼저 보시고 오시면 이 내용이 그대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인 그 전에 영상을 이어서 하고 있는 오디오란 무엇인가를 그 개론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에 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함축적으로 지난 시간보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안으로 들어가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기억나실런지 모르겠지만 지난 시간에 사운드 소스에서 소리가 이렇게 나오면 이 소리 나오는 게 어떻게든지 어떤 신호로 바뀐다고 했죠? 네, 전기 신호로 바뀌고 다시 전기 신호로 바뀐 게 공기 중에 소리로 바뀌어서 우리 리스너한테 들리는 이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경계선에 있는 장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그래서 공기적인 물리적 에너지를 전기적 에너지로 변경을 해주고 그 전기적 에너지를 다시 물리적 에너지로 변경해주는 그 자리가 상당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들어가는 장비는 마이크와 스피커가 될 것이고 이 마이크와 스피커는 물리적 에너지를 다른 형태의 에너지인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고 전기 에너지의 형태로 되어 있는 에너지를 다시 물리 에너지 형태로 바꿔주는 그런 에너지의 형태를 바꿔주는 컨버팅 역할을 해주는 장비이기 때문에 사실은 동일한 에너지 형태를 다른 포맷으로 바꾼다는 게 쉽지가 않아서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고 그것 때문에 마이크도 좋은 선택이 되어야 되고 스피커도 좋은 선택이 되어야 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이크의 중요성과 스피커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그 세부적인 그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 사이에 있는 중요한 장비 뭐죠? 여기 사이에 있는 바로 그 장비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 사이에 있는 오디오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는 약간 더 세밀하게 들어가서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디오를 확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오디오로 놓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게 이렇게 마이크에서부터 시작해서 스피커까지 바로 나오는 전체적인 오디오를 이렇게 놓고 본다면 보통 뭐라고 했죠? 이거를 라이브 사운드라고 해서 그 실제 공연하는 시스템이 이렇게 된다고 했죠.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냥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컨슈머 오디오는 여기를 반으로 나눠서 어떻게 한다고 했죠? 이 부분을 반으로 나눠서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부분 여기가 뭐가 되죠? 녹음과 재생이 경계선을 하고 있고 녹음과 재생을 기준으로 이 오른편이 일반 오디오가 되고 이쪽이 이제 녹음, 음반 이쪽 관련돼 있는 프로용 사이드가 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오디오 섹션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조금 나눠서 이 라이브 사운드로 진행되는 부분과 녹음과 음반에 진행되는 부분, 그 다음에 일반 오디오가 진행되는 그 안의 구성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이제부터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조금 더 자세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자세하게 봐야 되는 부분, 바로 이 경계선에 있는 마이크의 시작 지점과 그리고 여기 경계선에 있는 스피커의 출력 부분을 놓고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같이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들 이 전체적인 거에 대해서 보게 됐을 때 요 녹음과 재생을 나눠서 놓고 보게 되면 이 녹음 부분과 그리고 요 재생 부분에서 놓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나눠져 있는 요 중간에 나눠져 있는 요 길 기준으로 여기만 주로 신경을 쓰겠죠.
이 부분만 주로 신경을 쓰겠지만 그래도 음향에 대해서 오디오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아시려면 전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로 오늘 이 시간을 꼭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마이크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알아야 돼요. 마이크는 공기 중에 떨림을 감지해서 전기 신호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기 중에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음성,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소리가 공기 중에서 에너지가 클까요? 뭐 바람 아니면 뭐 자동차의 진동 이런 식으로 그렇게 큰 에너지를 갖고 있을까요? 공기 중에서 우리가 말하는 이 소리 에너지는 적겠죠. 예, 적겠죠. 그래서 마이크는 공기 중에 떨림을 갖다가 받아서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지만, 아이고 그림을 너무 못 그린다. 이런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지만 그 에너지는 굉장히 작다는 거예요. 예, 그 에너지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더라도 여기에는 상당히 미세한 신호로밖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단위로 얘기하자면 밀리볼트 단위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볼트 단위에서 1000분의 1볼트예요. 여러분들이 집에 쓰고 있는 전기 소켓에 쓰고 있는 그 전기 에너지를 쓰고 있는 그 전력이 220볼트거든요. 그 220볼트고 여러분들 뭐 배터리 1.5볼트 알죠? 1.5볼트 정도 돼야지 전기 장비들이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전기 장비가 돌아가려면 그래도 한 1.5볼트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죠? 일반적인 소형 가전제품 전기가 돌아가려면 1.5볼트 아니면 5볼트, 9볼트 정도의 전력 전압이 있어야지만 기계가 돌아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계가 처리하려면 최소한 볼트 단위는 돼야 되는데 얘는 어느 단위의 신호를 가지고 있다? 밀리볼트 단위의 신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분의 1볼트 단위의 신호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 에너지를 그대로 오디오로 쓸 수가 없습니다. 오디오로 구동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 부분에는 어떠한 장비가 들어갑니다. 어떠한 장비가 하나가 딱 들어가는데 여기에 어떠한 장비가 들어가냐면 프리앰프라는 장비가 들어가요. 이 프리앰프는 프리라는 뜻 자체가 before라는 뜻이 있습니다. before라는 뜻이 있고 앞에라는 뜻이 있어요. 프리라는 게 그러니까 몸못이 동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오디오라는 신호로 사용하기 전에 앰프를 동작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앰프인데 앰프는 앰플리피케이션 또는 앰플리파이어라고 해서 증폭을 하는 장비를 앰프라고 합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앰프라고 얘기할 때는 스피커를 앰프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뭔가의 증폭을 시키는, 신호를 증폭시키는 장비를 앰프라고 하는 거예요. 줄여서 얘기하는 겁니다. 앰플리파이어 또는 앰플리피케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줄여서 앰프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소리를 증폭시키는 무언가의 장비인데 before, 그러니까 뭐뭐의 전에 들어가는 증폭 장비. 그게 프리앰프예요. 그래서 이 마이크 신호가 바로 들어오게 되면요, 바로 쓸 수가 없고요. 이 프리앰프라는 장비를 거쳐서 어떻게 하느냐? 밀리볼트 단위의 신호를 이 밀리볼트 단위의 밀리볼트의 단위의 신호를 어떻게 바꿔주느냐? 볼트 단위로 바꿔줘요. 네. 프리앰프를 거치면서 밀리볼트를 볼트 단위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 프리앰프에서는요, 수십 배에서 1000배 정도? 1000배? 수십 배에서 1000배 정도 신호를 증폭을 해야지만 오디오 신호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프리앰프가 하는 역할은 증폭입니다. 마이크 신호가 워낙 미세하게 들어오는 거를 증폭을 시켜서 출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 무엇이냐면 이 앰프, 증폭이라는 단계는 생각보다 재미있어요. 여기에만 존재하지 않고요. 마치 오디오 장비에는 맨 앞부분과 그 다음에 어디에 있을까요? 맨 뒷부분에 있습니다. 바로 맨 뒷부분에 동일하게 앰프가 들어갑니다. 바로 이 부분에 앰프가 들어가요. 이때 들어가는 앰프는 그냥 앰플리파이어 또는 앰프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얘기할 때에는 이 앰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파워 앰프라고 불러요.
힘을 더해준다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아니 여기 앰프가 왜 필요합니까? 라고 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앰프는 바로 이 녀석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오디오 신호는 즉 오디오 장비는 처음에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한 길로 나가게 되어 있다고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마이크에서 들어오는 신호가 굉장히 중요한데 마이크에서 들어오는 신호가 너무나 미세해서 이거를 수십 배에서 1000배 가까이까지 올려줘서 오디오라는 장비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려줘야 되거든요. 그 올려주는 역할을 누가 한다? 이 프리앰프가 하는 거예요. 이 앞에 있는 프리앰프가 하고요. 그렇게 올려져서 오디오 처리를 하고 이 뒤에 있는 오디오 처리는 조금 더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오디오 처리를 한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로 만들어주는 애가 뭐다? 스피커거든요. 지난 시간에 설명한 것처럼 스피커거든요. 그러면 이 스피커가 힘을 내서 공기 중에 떨림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 재밌는 건 뭐냐면 아직까지 우리가 갖고 있는 오디오는 효율이 떨어져서 그냥 오디오 장비에 있는 그 신호를 그대로 스피커에 물리면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목청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공기 중에 떨림으로 쉽게 소리를 바꿀 수 있느냐? 잘 바꾸지 못해요. 효율이 많이 떨어져요. 오디오 장비의 효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공기 중에 듣는 소리와 동일하도록 출력을 올려줘야 돼요. 그 오디오 신호를 증폭을 해줘야 돼요. 무엇을 구동하기 위해서? 바로 이 스피커를 구동하기 위해서 스피커 구동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바로 이 앰프가 필요한 거예요. 네, 이 앰프가 해주는 거는요 마찬가지예요. 이 앞에서 오는 신호, 앞에서 들어오는 이 오디오 신호가 볼트 단위의 신호입니다. 이 볼트 단위의 신호인데 이 볼트 단위의 신호를 스피커에 연결하면 소리가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들립니다. 작게 들려요. 아까 얘기했죠. 효율이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소리는 내지만 굉장히 작게 들려요. 그래서 우리의 목소리처럼 들리려면 또는 여러 사람들한테 소리가 우리가 오디오 듣듯이 그렇게 들리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얘를 증폭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 증폭하는 장비가 앰프고요. 이 앰프를 뭐라고 부르느냐? 파워 앰프라고 부르게 돼요. 이 파워 앰프는요. 여러분들이 양을 조절할 수 있고 이 파워 앰프의 용량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보통은 수배에서 수천 배까지 신호를 올릴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최근에 나와 있는 이 프로용 공연용 시스템은 수천 배가 아니라 10,000배, 20,000배까지 올릴 수 있게 되어 있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계속 파워 앰프는 계속 발전을 하고는 있지만 그렇게까지 큰 고출력이 필요한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아주 진짜 대형 스타디움이라든지 야외 공연장에서 정말로 몇천 명, 10,000명, 몇만 명을 향해서 소리를 쏴줘야 되는 아주 초대형 스피커를 사용할 경우에는 10,000W, 20,000W까지도 필요합니다만 그게 아니라면 집에서 들을 때에는 수배, 그러니까 1V 신호가 들어오는 거를 2, 3V로 올려준다든지 또는 스피커로 구동하려면 스피커는 운동 에너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와트 개념이 가야 되거든요. 전류 공급량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전류까지 포함한 와트로 친다면 수와트에서 수십 와트, 이게 수와트에서 수십 와트 정도 되면 집에서 쓸 수 있는 용량이 되고 조금 더 크게 쓰려면 수백 와트, 아주 큰 시스템을 쓰려면 수천 와트 또는 진짜 아까 얘기한 막대한 용량이 필요하다면 10,000W, 20,000W까지 쓸 수 있는 장비들이 있는 거예요. 그 앰프가 여기 뒤에 들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맨 앞에 있는 프리앰프와 맨 뒤에 있는 앰프가 하는 역할이 다릅니까? 라고 한다면 똑같이 증폭을 하는 역할은 동일하지만 앞에서 아주 미세한 신호를 증폭하는 역할로 쓰느냐 또는 뒤에서 내가 스피커를 구동할 때 힘이 필요해서 증폭하는 역할을 하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 작은 신호를 키운다라는 그 개념에서는 동일한
amplification, 그리고 amplifier라고 얘기하는 그 증폭의 앰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면 신호가 들어와서 신호를 증폭을 시켜주고 오디오 처리를 한 다음에 최종단에서 바로 증폭을 해서 소리를 낸다면 중간에 있는 이 오디오 장비가 싹 필요 없고 맨 앞에 있는 프리앰프와 맨 뒤에 있는 프리앰프를 바로 연결지어서 마이크, 프리앰프, 앰프, 스피커 놓으면 소리가 나갑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나가요. 소리가 나갑니다. 소리가 잘 나가요. 예, 이게 제일 간단한 오디오 시스템이라고 보셔도 돼요. 특히 라이브 사운드 공연에서 마이크, 프리앰프, 앰프, 그 다음에 스피커를 하게 되면 그대로 소리가 나갑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일체형 스피커도 있어요. 일체형 스피커인데 그 일체형 스피커 안에 스피커에 힘을 주는 파워 앰프도 들어가 있고 파워 앰프 바로 앞단에 프리앰프가 있고 그 프리앰프에 마이크를 직접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보통 버스킹 한다고 하죠. 야외에서 버스킹 할 때 스피커만 갖다 놨는데 그 스피커에다 마이크를 바로 꼽아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 그게 뭐냐면 마이크, 프리앰프하고 파워앰프를 바로 붙여서 프리앰프 다음에 파워앰프가 넘어가고 그 다음에 스피커로 와서 소리가 나가는 시스템. 그런 시스템들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궁금한 거 뭐예요? 여러분들 궁금한 거면 그러면 이 중간에 있는 이 부분은 필요 없는 부분이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중간에 있는 이 부분은 그럼 필요가 없는 건가? 왜 들어가는 거예요? 라고 생각할 거예요. 여기에 대한 퀘스천이 들어갈 겁니다. 여기에 대한 퀘스천이. 이게 과연 필요한 장비입니까? 라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다면 네,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요. 오디오 장비의 근본적인 목표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거지 자연의 소리, 원음의 소리를 그대로 전달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예요. 모든 제조사나 모든 오디오 엔지니어들은 내 앞에서 연주하고 있는 그 연주의 소리를 그대로 청음하시는 분들한테 들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가장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런 시스템 만드는 게 가장 좋은 시스템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럼 중간 과정이 있음으로써 뭐가 좋아집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마이크 부분에서 변환을 해줄 때 신호가 완벽하다고 했습니까? 완벽하려고 노력하지만 완벽하지 않다고 했죠. 물리적 에너지 형태로 있던 것을 전기적 에너지 형태로 바꿔주다 보니 형태가 바뀌었기 때문에 형태가 바뀌면서 생기는 이질감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정확하지 않은 변환, 정확하지 않은 컨버팅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스피커에서도 전기 에너지를 바로 공기 중의 소리 에너지로 바꿔주는 이 단계에 있는 스피커에서도 전기적 에너지를 물리적 에너지로 바꿔주다 보니까 그 에너지를 정확하게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이질감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디오 시스템의 중간에 있는 프리앰프와 앰프를 떠나서 이 중간에 있는 장비는 무엇을 하는 장비냐? 이 중간에 있는 장비는 무엇을 하는 역할을 하느냐? 원음과 출력되는 소리가 같을 수 있도록 비슷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회로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원음과 그러니까 내가 마이크를 통해서 듣는 그 원음과 스피커를 통해서 나오는 그 소리가 최대한 비슷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장치가 이 오디오의 중간에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게 뭘까요? 거기에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EQ 같은 거예요. EQ 같은 장비가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EQ는 말뜻은요, 이퀄라이저라는 거예요. 이퀄라이저는 같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에서 여러분들이 유추할 수 있듯이 EQ는 원음과 소리를 같게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장비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왜 이게 나오기 시작했느냐? 기본적으로 EQ는 주파수 특성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FR 그래프라고 해서 각 주파수별로 레벨을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그게 바로 EQ입니다. 저음이 좀 잘 안 들어오면 저음을 좀 보정할 수 있고, 고음이 좀 잘 안 들어오면 고음을 좀 보정할 수 있고, 중음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중음을 좀 보정해서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그 장비가 이퀄라이저라는 장비예요. EQ라고 줄여서 부르죠. 이런 EQ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다이나믹성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디오 장비로 마이크가 들어오면서 공기 중에서는 굉장히 다이나믹하다는 건 뭐냐면 작은 소리는 작게, 큰 소리는 크게 막 소리를 내는 건데, 작은 소리는 작게 표현하고 큰 소리는 크게 표현하는 능력이 마이크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스피커에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다이나믹성을 보정을 해주는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부르느냐? 다이나믹스라 불러요. 예, 다이나믹 프로세서라고 부르는데, 이 다이나믹 프로세서에는 게이트, 컴프, 익스펜더 이런 애들이 대표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소리는 주파수 특성이 다가 아니에요. 주파수 특성은 저음, 중음, 고음의 이런 톤 밸런스, 토널 밸런스를 표현하는 거라면, 다이나믹스는 뭐냐면 소리의 크고 작음을 표현하는 그 능력을 이야기하는 건데, 저는 작게 얘기할 수도 있고 제가 크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유튜브에서 얘기 못하지만, 제가 이 현장에서 제가 이렇게 작게 얘기하다가 제가 크게 얘기했다가 이렇게 하는 것을 이 현장에서 들으면 소리가 크겠지만, 지금 유튜브에서는 이렇게 줄여서 가는 거예요. 왜? 다이나믹이 적은 유튜브 환경에서 재생을 해야 되다 보니까 다이나믹을 줄여서 가는 거죠. 하지만 실제 공연에서는 작게 틀었다가 크게 틀었다고 하게 되면 작은 소리와 큰 소리가 표현이 될 수 있고 여러분들 그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공연에서는 그게 표현이 되지만 녹음되는 환경이나 오디오에서는 그 표현이 굉장히 떨어지게 돼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게 마이크의 다이나믹성이 떨어지고 스피커의 다이나믹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특히 녹음과 재생이 들어가는 이 부분 있죠. 녹음과 재생이 들어가는 이 부분에서도 다이나믹성이 굉장히 한계가 됩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유튜브가 다이나믹이 좁은 거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평균적으로 듣고 있는 작은 소리와 아주 큰 소리, 여러분들이 귀로 실생활에서 듣고 있는 소리는 아주 작은 것과 아주 큰 것을 다 수음할 수 있고 다 표현할 수 있고 그 소리를 여러분 다 느낄 수 있지만, 이런 녹음되는 환경이라든지 유튜브와 같은 이런 미디어에서는 그 소리를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집에 있는 오디오라든지 녹음하는 장비라든지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한계치라는 게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한계치를 갖다가 피해서 소리를 최대한 잘 들리게, 원음과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장비가 뭐다? 바로 다이나믹 프로세서예요. 그게 다이나믹 프로세서예요.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얘기했죠. RF 그래프가 다가 아닙니다. 왜냐면 RF 그래프는 저음, 중음, 고음의 톤 밸런스만 표현할 뿐이에요. 지금과 설명하는 것처럼 이런 다이나믹스를 표현하는 능력은 RF 그래프에 없습니다. 다이나믹이 전혀 표현되지 않아요. RF 그래프에서는. 그렇지만 실제 오디오에서는 이런 거를 처리할 수 있는 다이나믹 프로세서, 다이나믹스라는 그런 장비들이 존재합니다. 컴프, 게이트, 익스펜더 이런 게 대표적인 거고요. 더커 이런 게 대표적인 거고요. EQ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EQ예요. 저음, 중음, 고음을 갖다가 토널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EQ가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또 좀 더 많은 장비들이 있어요. 하모닉을 살려주는 그런 장비들, 하모닉 프로세싱을 해주는 그런 장비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장비들을 사용을 해서 이 중간에 있는 과정이 채워져 나가는 겁니다. 목표는 뭘까요? 목표는 원음과 같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 음악을 앞에서 들었을 때 들리는 그 느낌 그대로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중간 과정에 다 그런 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게 기본적인 오디오 시스템의 구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녹음을 하고 있는 이 환경에서는 어떻게 다를까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녹음을 하고 있는 이 환경에서는 어떻게 다를까요? 라고 하는데, 이 환경도 사실은 동일합니다. 이 환경도 동일해요. 마이크라는 것을 생각해서 이렇게 지나갈 때 똑같이 앞부분에는 뭐가 있을까요? 똑같이 이 앞부분에는 프리앰프라는 그 부분이 존재를 합니다. 실제로 프리앰프라는 그 부분이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이 사이에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던 EQ나 컴프나 이런 다이나믹 프로세서죠. 다이나믹 프로세서나 또는 기타 이펙트 프로세서 등, 그리고 믹싱 작업과,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죠. 믹싱 작업과 마스터링 작업, 이런 기타 작업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녹음까지 이루어지는 현장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금 방금 설명드렸던 오디오의 프로세서는 원음의 소리를 갖게 하기 위한 그런 중간 프로세서가 들어가는데, 녹음에서 똑같은 거예요. 녹음에 담기 전에
내가 녹음하려고 하는 그 밴드의 소리, 그 음악의 소리가 녹음에 담기 전에 동일하게 될 수 있도록 이런 프로세서들을 통해서 이런 프로세서들과 이런 믹싱 엔지니어, 마스터링 엔지니어, 레코딩 엔지니어들의 기술을 통해서 원음 그대로를 녹음되는 미디어에 담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거기는 똑같아요. 이 디테일은 조금 더 들어가서 설명드리겠지만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부분이죠. 여러분들 딱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부분. 일반 오디오에서는 그럼 무슨 처리들이 있어야 됩니까? 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재생되는 이 재생 파트에서 나오는 신호는 일반적인 오디오 신호가 나와요. 어느 단계의 오디오 신호가 나올까요? 볼트 단계의 밀리볼트도 아니고 볼트 단계예요. 그렇다면 이 볼트 단위로 신호가 나오니까 프리앰프가 필요할까요?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프리앰프 개념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이파이에서는 프리앰프 개념이 있죠. 프리앰프 개념이 있어요. 여기에 프리앰프라는 게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은 무엇이냐면 하이파이에도 프리앰프가 있던데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프리앰프는 앞쪽에 최전단에서 무엇의 양을 조절하는 거냐? 재생하는 미디어의 양을 조정하는 프리앰프예요. 왜냐하면 재생하는 그 미디어가 CD 플레이어 하나일 수도 있지만 최근엔 뭐가 있을까요? CDP가 될 수도 있지만 뭐죠? MP3와 같은 이런 미디어 플레이어가 있을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죠? 스트리밍 같은 그런 네트워크 서비스도 있을 수 있고요. 블루투스 같은 무선으로 소스를 받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다양하게 음악 소스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장비들이 그 앞에, 그러니까 재생할 수 있는 장비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되는 거예요. 재생할 수 있는 장비가 여러 개가 그 자리에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여러 개의 장비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여러 개의 장비가 이 프리앰프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이런 장비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프리앰프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이런 장비에 연결이 되면서 이 프리앰프가 하는 역할은 아까 얘기한 밀리볼트 단위의 신호를 볼트 단위에 올려주는 증폭의 역할이라기보다는요, 소스를 셀렉트하고 소스를 선택을 하고 선택된 소스를 어떻게 하는 걸까요? 레벨을 내가 듣기 좋은 레벨로 보정을 해주는, 앞단에서 증폭기를 통해서 소리를 줄이거나 소리를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보정의 역할을 하는 게 프리앰프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는 보정의 역할이에요. 보정의 역할을 하는 프리앰프가 실제로 존재를 하고요. 이 프리앰프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똑같아요. EQ, 아까 얘기한 다이나믹, 이런 프로세서가 들어가 있는 장비가 후단에 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다이나믹스는 여러분들 일반 오디오에서는 잘 못 들어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다이나믹스는 조절하기가 어려워요. 전문가가 아니면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범위가 사실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반 오디오에서는 다이나믹스는 들어보시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빠지게 되죠. 그럼 보통 뭐가 남는 거죠? 지금 보고 계신 이 EQ 부분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이파이라든지 이런 걸 하시게 되면 소스를 셀렉트해서 레벨을 조정할 수 있는 프리앰프에 대한 개념이 있는 반면에 그 후단에는 EQ와 같이 뭔가의 소리를 보정할 수 있는 장비가 들어가는 거죠. EQ만 아니라 EQ가 대부분이 있지만 그 위에 조금 더 추가되어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딜레이라든지 크로스오버라든지 필터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전부 EQ의 개념이에요. 이퀄라이저의 개념으로 갖고 있는 필터들이 들어가는 거죠. 필터라고 표현할게요. 필터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은 뭐가 될까요? 그 다음은 여기 위에 설명한 거랑 동일해요. 요 위에 설명한 거 동일하게 앰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스피커를 통해서 소리가 방출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디오는 사실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오디오의 구성은 굉장히 미세한 신호를 증폭해서 어떠한 오디오 회로로 들어가는데 그 오디오 회로를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이다?
원음의 소리와 출력되는 소리를 같아질 수 있도록 최대한 내가 실제 원음의 소리를 듣는 것과 같은 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프로세서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 신호를 갖다가 스피커를 구동해서 공기 중에 에너지를 바꿀 수 있는 앰프라는 개념이 들어가면서 소리를 증폭해서 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오디오의 기본적인 구성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또 간단하게 이렇게 구성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디오는 그러니까 마이크와 스피커 그 사이에 있는 오디오 장비만을 이야기한다면, 마이크에서 만들어낸 아주 미세한 전기 신호를 프리앰프라는 개념을 통해서 증폭을 해서 회로가 이해할 수 있는, 오디오의 장비가 이해할 수 있는 볼트 단위로 올려주고, 이 볼트 단위로 올라와 있는 L을 그 중간에서 원음하고 최대한 비슷할 수 있도록 보정하는 보정 회로들, 거기에 대표적인 게 EQ, 그 다음에 다이나믹 프로세서들, 그럼 다이나믹은 컴프 게이트, 익스펜더, 더커 이런 장비들이 중간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나서 그 후단에서 스피커가 출력을 해야 되는데, 그 출력을 할 때에는 공기 중에 물리적인 에너지를 만들 때는 힘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힘을 더할 수 있는 앰프가 더 추가되는데, 그 앰프는 보통 파워 앰프라고 표현을 하고, 거기서는 수배에서 수십 배, 많게는 1000배에서 10,000배 이상까지 증폭을 할 수 있는, 힘을 낼 수 있는 그 앰프가 들어가야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오디오로 나온다는 겁니다. 거기에 큰 구성은 동일하지만 그걸 반으로 나눠서 중간에 녹음과 재생이 들어간다면, 녹음 쪽 사이드, 그러니까 음반을 제작하는 쪽에서의 완성된 모습과, 그리고 재생을 통해서 일반 오디오를 듣는 여러분들 컨슈머 쪽에 있는 구성이 완성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오디오의 기본적인 틀, 기본적으로 오디오 신호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다음 시간에 배울 것은, 여기서 들어가게 되면 프리앰프가 하는 역할부터 앰프 역할, 거기에 EQ, 컴프, 다이나믹 프로세서의 뭐 게이트 이런 것들의 세세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오디오에서도 이거는 지금 아날로그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지 디지털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아날로그에 대해서 전체적인 설명을 하고 나서 디지털이 차지하는 범위는 어디인가, 그리고 이런 아날로그 회로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인가, 과연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서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간은 이렇게 접기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조금 여기에 이어서 계속해서 여러분께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되는 영상이었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재미있는 음향 이야기나 제품에 대한 리뷰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리비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